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오늘 10시 터진 엄청난 사건. 신도시 새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입지가 좋은 곳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서울 미래의 핵심은 강남권에서 한강으로 완전히 넘어온 상황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부동산 차별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래 트렌드에 맞는 끈을 잡아야지 반대 끈을 잡는다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이 상담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오늘 10시 터진 엄청난 사건. 새 아파트가 천길 낭떠러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제 우선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서울의 미래 핵심, 이제 강남. 그래, 강남은 영원한 건 맞아요. 그런데 강남이라고 해서 강남이냐? 아닙니다. 자, 한강 쪽의 강남과 한강 아닌 쪽의 강남은 천지 차이로 벌어질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미 한강이 트렌드가 된 지 한 10년 됐는데 지금 한강 이남인 대치와 개포, 그리고 한강 쪽을 끼고 있는 반포와 압구정 가격 차이가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앞으로는 더 벌어질 거예요. 이게 똑같은 강남이라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용산이라든가 성동구의 그 한강 라인보다 한강 테헤란로 남쪽의 강남은 더 집값이 못 뛸 거예요. 볼까요? 자, 한강 조망. 최대 키워드는 강남이 아닙니다. 이제 한강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강남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강남도 뛰어요. 그런데 상승폭이 달라진다고죠. 한강 조망 아파트, 이 가치가 갈수록 올라갑니다. 강남, 반포, 압구정. 그렇다면 강북은 어디가 왕자가 되느냐? 성수, 한남, 바로 여기가 쌍두마차가 될 거예요. 강남 3구 상징적. 하지만 그렇다고 강남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강남은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은 많은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농축된 곳이에요. 회사도 많고요. 일자리가 아주 여기에 밀집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발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다만 한강 쪽이냐 그 밑에 쪽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강남 3구 상징적 모든 곳 상승률 최고입니다. 지금 누가 제일 많이 뜁니까? 강남이 제일 많이 뛰고 있잖아요. 다만 입지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지죠. 해외 상위 1%는 서울 평균보다 더 뛴다. 뭐 말이냐? 해외 상위 1%를 봤더니 자,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다 뛰는 게 아니라 서울 1%가 비싸다 할지라도 서울 전체보다 훨씬 많이 뛴다 이 말이에요. 한강변 일대와 비한강변 차이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GTX라든가 서울의 테마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서울 GTX 장기적 최고지역, 교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서울역, 삼성, 청량리가 GTX W역세권의 트라이앵글이에요. 플러스 왕십리, 수서역. 지금 이 5곳 역이요. 전철이 제일 많고 GTX의 핵심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처의 아파트들. 이제 두 번째, 신도시가 경기도를 망친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자꾸 집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서울입니다. 진짜 조그만하네요. 경기도에 2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빨간 선은 뭔 줄 아세요? 영국 국기가 아니에요. 이 선은 자, 꼭지에서 밑에까지 신도시가 없는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양주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평택까지 그냥 시커멓게 신도시예요. 수원, 안산 뭐 이렇게 다 지나가지고 화성까지. 그 다음에 가로 한번 볼까요? 자, 영종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거의 하남 끝자락까지 완전 신도시입니다. 택지지구랑. 그 다음에 이쪽 사선으로 파주, 김포를 시작을 해가지고 광주 지나서 용인, 이천까지 시커매요. 그리고 이번에 오른쪽 사선. 자, 남양주 의정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흥, 안산, 뭐 화성에 이르기까지 신도시 아닌 곳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플러스 X선,
서울은 조그만한데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20배나 큰 경기도에 신도시가 너무나 많이 생겨요. 여기 보세요. 이 신도시가 이게 뭡니까? 이게 택지지구까지. 여기 보세요. 이거 3기예요. 얘는 1, 2기고. 여기 또 추가까지 모자라가지고. 집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집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동안 경기도가 집값이 뛰지 않은 적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요, 이렇게 집을 짓다가는요, 경기도와 인천은 오히려 지방만 또 집값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경쟁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경쟁자예요. 이렇게 많은데 뭐 여기가 많이 뛴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부동산 세 가지 폭탄, 더군다나 이 폭탄 때문에 집이 늘어나는 게 안 좋아요. 신규 택지 지역 보실래요? 자, 부동산 세 가지 폭탄. 먼저 차별화의 폭탄입니다. 자, 집값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제 차별적으로 가요. 서울이냐 아니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금방 했어요. 왜 그러냐? 신도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도시 때문에. 서울 공급 부족. 서울은 땅이 좁아요. 점점 서울이 아닌 그 20배나 넓은 경기도와의 가격 격차는 벌어질 거예요. 이번에는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 외곽과 중심지가 벌어질 겁니다. 서울과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세 번째는 자, 서울이나 강남 접근성. 교통이 됐든 실제 거리가 됐든 서울 강남의 교통이든 실거리가 가까운 곳은 많이 뛰는 거고 먼 곳은 덜 뛰고, 그래서 격차가 심화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이냐 아니냐입니다. 이번에 공급폭탄, 과거 1, 2기 신도시가 집값 대폭락의 원인이 되었고 경기도 인천이 10년 동안 집값이 뛰지 않은 원인이었어요. 이제 3기가 들어서네요. 집이 남아둔다 이거죠. 3기 신도시 150만 가구 들어와 버리면요, 이제 게임 끝나요. 여기가 입지가 좋다, 저기가 입지가 좋다, 필요 없습니다. 집이 남아도는데 뭔 입지예요. 일본장 날 수도 있어요. 2022년, 26년 분양부터 입주, 공급폭탄, 뭐 당장 오늘 내일 공급폭탄이 터지지는 않죠. 3기 신도시는 이제 사전청약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신도시 뭐 파주라든가 양주라든가 저쪽 평택이라든가 뭐 안산 끝자락, 여기 절대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일자리 있으니까 좋다? 에휴, 그러면 저기 지방은 뭐 일자리 없어서 집값이 쌉니까? 일자리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서울에서 먼 곳은 심각해집니다. 이번에는 인구폭탄, 2020년 이후에 총인구, 생산인구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주택수는 늘어나는데 저출산, 인구 급감,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좋다? 1인 가구가 40%에 육박. 수도권 외곽 지역은 진짜 위험하다고요. 일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곳은 벗어나라. 자, 오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왜냐? 벗어나세요. 자, 경기도는 핵심 지역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외곽도 비싼 지역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방, 비싼 곳 많죠. 광역시에.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볼까요? 자, 경기 핵심 지역. 과천, 판교, 분당, 위례, 광교, 평촌, 광명. 자, 여기하고 비교할 곳이 송파, 성동, 광진, 마포, 동작, 강동, 양천. 물론 서울이 좀 더 비싸긴 한데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이 돈 주고 여기 살 바에는, 경기도 살 바에는 송파, 성동, 광진, 마포로 빨리빨리 갈아타세요. 얘들 과천, 판교 같은 곳은 신도시가 넘쳐나요. 넘쳐나. 자, 원인 가성비도 낮고 신도시끼리 경쟁하고 또 경기도라는 한계, 거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폭락장에 대폭락했죠. 여기가 서울이 폭락한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폭락했지. 이번에 외곽이 비싼 곳들, 송도, 동탄, 투, 운정, 킨텍스, 백옷, 고덕, 좀 비싼 곳들이 있어요. 각각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 외곽에 노원, 성북, 은평, 강북, 도봉, 구로, 관악 하고 얘들은 오래된 아파트, 왠지 모르게 좀 좋아 보이지가 않죠. 얘들은 신빙이야. 아주 새거.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얘들은요, 얘들만 있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하고도 경쟁하고 너무 많아. 절대로 얘들하고 가격이 비슷한 노원, 성북, 은평, 강북을 이 경기도, 송도, 동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벌어질 거예요. 원인, 경기 외곽 서울 원거리라서 3기 신도시 경쟁에서도 밀립니다.
얘들은 3기 신도시에 비해서도 더 멀어요, 서울에서. 이번에는 지방에 비싼 아파트면 어떻냐. 지방, 부산, 해운대, 수영, 남구, 대구, 수성, 뭐 대전하고 광주 잘 사는 곳들 비교를 해볼까요? 강남의 자 일부, 한강변, 경기 신도시하고 얘들을 비교하자고요. 당연히 이쪽이 낫죠. 강남, 한강변, 경기 신도시. 지방은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오히려 경기도보다도 심각하죠. 다만 부산 쪽이 얼마나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차지하느냐가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기로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부산을 제외한 뭐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곳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이제 원인, 인구 감소, 공급 과잉, 산업체 이전, 바로 이게 치명적인 지방 비싼 지역을 끌어내릴 거예요. 새 아파트가 헌 것에 비해서 위험한 이유는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구축, 이미 볼장 다 본 새 아파트다 이거죠. 이제 헌 거밖에 될 일이 없어. 상승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구축에 2배나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도 많이 컸죠. 세 번째, 외곽에 입지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입지 소유된 곳이 많아요. 땅이 싸니까 거기에 신도시를 지은 거지. 갭 투자 영끌, 갭 차이가 적어서 몰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털어내기도 합니다. 다음 상승 10년 후에는 구축이 돼. 얘들도 현재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안 좋다. 미분양이 민감합니다. 미분양 또는 분양, 3기 신도시 분양하고 경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좋지 않은 분양 받으면 위험. 예전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제는 진짜 위험해요. 아파트도 남아도는 세상인데 아파트 아닌 것들은 얼마나 망하겠어요. 볼까요? 상가 제일 안 좋은 거. 자, 8번부터 할게요. 1등은 제일 안 좋으니까 8등 나홀로 아파트 투자성 없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홀로 아파트는 사지도 분양받지도 마세요. 두 번째 7등한 거 도시형 생활주택 공장 아파트형 공장 투자성 없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넘쳐나죠. 하지 마세요. 월세 잡는다고 이런 거 잡는다? 에이, 차라리 주택 저걸 들으세요. 연금. 자, 오피스텔 역시 비슷해요. 도생이나 공장이나 뭐 오피스텔 마이너스 넘쳐나죠. 신축 빌라 더 안 좋습니다. 갈수록 안 좋아요. 이거는 최악이에요. 안 팔리고 겉으로 번쩍번쩍 할지 몰라도 새로 지을 때가 제일 비싸고 가격도 없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자, 생활형 숙박시설 안 팔리고 안 좋아요. 이건 이제 주택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싸다 보니까 막 5개씩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도 아니고 2-3개. 지역주택조합 아직도 이거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을 왜 합니까? 그냥 눈 감고 갭 투자해도 걔가 나아요. 아파트가 장기간 묶이고 해지하면 손실 보고. 고분양가 미분양가 웬만하면 고분양가 하지 마세요. 미분양 넘쳐나는데 그런 걸 왜 합니까 지금. 상가 제일 1등 이거예요. 상가는 쓸데없이 비싸. 손실폭도 커. 2등이 고분양가 미분양가라고 했습니다. 3등이 지역주택조합이에요.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부동산 차별화가 심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이냐 비서울이냐는 진짜 중요해요. 서울과 경기도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지방과의 차이도 커요. 원인, 서울의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서울은 땅이 좁고 제한적이라서 그래요. 열에 9명은 서울 살려고 어떻냐고 물어보지 거기 광교가 어때요? 위례가 어때요? 분당이 어때요?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경기도가 너무 집들이 많아진 거야. 공급 남발, 경쟁 순위 2순위입니다. 강남, 한강, 3등이 서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4등은 경기도에서 비싼 곳들. 꼴찌가 경기도 주변. 수도권에서 그렇다는 거죠. 위성도시 볼까요? 신도시. 왜 경기도에 문제가 있냐면 위성도시하고 신도시가 싸워요. 자, 성남, 수원, 광명, 분당, 일산, 동탄. 옛날에는 성남, 수원, 광명 등 위성도시만 있었고 신도시가 몇 개 없었어. 근데 지금은 신도시 택지지구가 100개가 넘어요. 1, 2, 3기 합쳐갖고. 얘들 둘이 싸운다고요. 그러니 분당 집값이 서울 옛날에는 4위, 5위 했는데 지금은 11위도 못하죠. 더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더 밀릴 것 같은데요. 뭐 1기 재건축 특별 이게 있으니까 더 뛴다.
뭐가 더 뛰기는 더 뛰어요. 집이 남아도는데. 자, 신도시 택지지구 남발, 유성도시와 신도시는 같이 공멸할 가능성이 커요. 경쟁을 해가지고. 저출산 지금부터 30년간 심해질 텐데, 특히 경기도와 지방은 이제 당장 지금부터 위험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기 중심과 외곽, 강남, 서울, 인접지역 보통, 외곽 지역은 아마 슬럼화될 수도 있어요. 슬럼화된다는 말은 빈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1, 2, 3기 신도시, 얘들 경기 중심과 외곽은 차별화가 생길 겁니다. 경기 중심지 가성비 떨어져요. 왜? 비싸기만 하잖아요. 이 돈 있으면 서울로 오시라고. 외곽은 정체한다. 자, 이제 이런 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한다. 집값 들어보셨죠? 못 간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는데 이 차별화를 강조 안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상당히 문제인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폭등 폭락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누구는 뛰고 누구는 안 뛰고 이제 이런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폭등 폭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택수별 최선의 배수 전략. 자, 주택수별 최선의 전략. 무주택자들 지금이라도 잡으세요.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급지를 잡으세요. 급매 우선의 분양 차선. 서울 3기 신도시 괜찮은 특급 청약은 넣어도 됩니다. 분양은 넣어도 돼요. 특급 같은 경우. 고점 대비 50% 하락하면 잡으세요. 갭2, 빗2, 힐2 순서가 좋아요. 주식이거나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은 그냥 보지도 마세요. 1주택자들 매도 후에 현금 보유하세요. 바닥장 갈아타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갈아타시라고요. 비아파트 이거 왜 끌고 갑니까? 빨리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자녀 이름으로 아파트 아닌 거 잡지 마세요. 자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괜히 뛰지도 않는 거 왜 자녀 이름으로 왜 사요? 상급지 갈아타기 갈아타세요. 빨리. 특급지역 분양 그쪽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폭락장에는 하나 더 잡아도 돼요. 현금 은행에 저금해서 뭐합니까? 다주택자 못난이 빨리빨리 던지세요. 왜 못난이를 여러 개 끌고 가요? 임대사업자 아파트만 하세요. 앞으로는 쓸데없는 다가구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이딴 거 임대주택 사업 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아파트를 잡았으니 임대사업 등록을 하시고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세요. 폭락장에 지금이 폭락장에서 올라가는 단계니까 갈아타세요. 좀 지나면 갈아타지 못합니다. 내 거 1억 줄 때 갈아타고자 하는 것은 3억이 뜹니다. 분양권 전매 활용하세요. 자, 자녀 무주택일 경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반드시 내 집 마련을 유도하세요. 폭락장의 갭 투자를 활용하세요. 증여는 지금처럼 쌀 때 하는 게 맞아요. 상급지 투자 목적, 상급지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아파트 아닌 것들은 아예 접근하지를 마세요. 소액 아파트 투자 괜찮습니다. 자, 새 아파트 많네요. 너무 집이 많으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네요. 이제는 집값이 상승한다, 하락한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상승하고 무엇이 떨어지는지 부동산 차별화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